여러분, 오늘 태조 채널에 와주셔서 진짜 반갑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역사, 테슬라 파산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올해가 테슬라 모델 3 공개 딱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31일, 그날 하나의 발표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테슬라가 어떤 지옥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왜 그 차 한 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보실 것 같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길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2016년 이전만 해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전기차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면죄부용 차였습니다. 디자인도 밋밋하고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 인프라도 없고 사는 사람보다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또 하나는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X 같은 초고가 럭셔리 전기차였어요. 성능은 환상적이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부자들의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당시 전기차 시장은 딱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었고, 일반 대중이 나도 전기차 살 수 있겠다 고 느낄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 게 테슬라의 세 번째 제품 모델 3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2016년 3월 31일 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모델 3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전날부터 전 세계 테슬라 매장 앞 풍경이 범상치 않았어요. 애플 아이폰 출시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제품 사려고 매장 앞에서 밤새 줄 서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델 3 발표 전에 전 세계 테슬라 매장 앞에서 바로 그 광경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차를 실제로 보지도 않고 시승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가격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1,000짜리 예약 보증금을 내기 위해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렸어요. 그날 밤 머스크가 발표를 마쳤을 때 테슬라는 이미 11만 5천 건이 사전 예약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숫자는 32만 5천 건을 슬쩍 넘어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례 없는 일이었고, 자동차 산업 역사를 통틀어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예약이 아니었어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 실제로 통한다는 걸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직접 지갑으로 증명해준 순간이었고, 동시에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32만 5천 대 이상의 예약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의 차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사한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시장을 흔드는 건 가능해도 그 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이 얼마나 복잡한 산업인지 아세요? 수천 개의 부품, 수십 개의 공급망, 정밀한 조립 공정, 품질 관리, 물류, 이 모든 걸 동시에 맞물려 돌려야 차 한 대가 나옵니다. 테슬라 같은 신생 전기차 회사가 이걸 단기간에 대규모로 해내야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도전은 매우 혹독한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시기를 두고 직접 프로덕션 헬, 즉 생산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 하나에 그 시절 테슬라가 겪은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테슬라가 선택한 전략은 고도로 자동화된 로봇 조립 라인이었어요. 인간의 손을 최소화하고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게 한다는 개념이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도한 자동화가 오히려 심각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고, 생산 라인 전체가 자꾸 멈춰서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결국 테슬라는 이 전략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자동화 수준을 대폭 줄여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텐트 공장 이야기입니다. 새 건물을 짓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프리몬트 공장 이야기입니다. 새 건물을 짓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 거대한 텐트를 2주 만에 세우고 그 안에 추가 조립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머스크 본인이 직접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주 5,000대 생산 목표를 위해 만든 라인이라고 공개했죠. 자동차 회사 CEO가 주차장 텐트 공장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장면, 그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시기가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약 2년간 이어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냥 몇 달 힘든 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생산 지옥과 물류 지옥을 동시에 버텨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마
설마 진짜로 파산 위기까지 갔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머스크가 나중에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금이 워낙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실제로 파산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그 시점에서 모델 3 조립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직접 회사의 생존이 모델 3 라인에 달려 있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그 시절엔 한 달치 현금만 남은 상태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서사예요.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테슬라는 2018년 여름에 드디어 주당 5,000대 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생산 지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테슬라 내부에서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자동화에서 벗어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병목이 해소됐어요. 텐트 공장도 이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정말 처절하게 대량 생산의 현실을 배웠습니다. 책이나 강의로 배울 수 없는 실제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면서 얻은 제조업 노하우였어요. 모델 3 생산 지옥을 통과하면서 얻은 제조업 노하우였어요. 모델 3 생산 지옥을 통과하면서 테슬라가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대규모 제조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이 그 이후 테슬라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됐어요.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세워졌고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들어섰으며 기가팩토리 베를린도 가동에 들어갔어요. 이 세 개의 거대한 공장들은 모두 모델 3 시절에 뼈저리게 배운 제조업 교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 공장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던 건 프리몬트에서 실패와 수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조 역량의 결정체가 모델 Y입니다. 모델 3에서 배운 모든 것을 녹여낸 모델 Y는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어요.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내연기관 포함 모든 차종 통틀어서요. 그게 가능했던 출발점이 바로 모델 3였습니다. 테슬라가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지만 모델 3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짚어봐야 해요. 모델 3 이전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기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행거리 불안, 흔히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배터리 충전이 떨어질까봐 불안한 심리인데 당시 전기차들은 실제로 주행거리가 짧았으니까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델 4는 200마일, 그러니까 32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했어요. 여기에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용권이 포함됐고 자동차답지 않게 소프트웨어 경험이 미래지향적이었으며 가속 성능은 스포츠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소비자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제공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전기차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델 C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증명한 거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이 전혀 매력을 잃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모델 3의 파장은 테슬라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2차 한 대 때문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같은 거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그냥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모델 3가 나오고 수십만 건이 예약이 쏟아지고 그 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틈새 시장이나 환경부 규제 대응용이 아닌 본게임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모델 4는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사로 키운 동시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기 미래를 받아들이게 만든 촉매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한 대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전기차 풍경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테슬라 모델 3 이야기, 단순히 차 한 대의 역사가 아니라 한 회사의 생존기이자 산업 전체의 전환점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태조는 앞으로도 이런 뒷이야기 가득한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 오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